종합토론의 첫 번째 순서도 법학 분야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신 데 대한 임선정 교수님의 답변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순서대로 답변을 듣고 전체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신 변호사님의 유익한 코멘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최종적인 것이 다 제도화되고 이게 법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도 좀 앞으로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는데 법 적용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고 이게 무조건 뭐 법으로 이렇게 끌어넣는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이게 대부업체는 뭐가 대부업체인지 사실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부모 자식 간에 돈 꿔주고 집 산다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대차 계약이니까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 가지고 제도권에서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료를 보면 심지어 어떤 펀드나 무슨 이런 식으로 상품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뭐 지금은 이제 수익률 보장 같은 것도 이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 초과 수익률을 약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 불법 사금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제가 가능한 것도 돼서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규제의 범위, 적용의 대상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근데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방과 처벌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피해의 원상 회복을 위한 민사적 구제 이런 것도 이제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단체 소송은 사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요건도 까다롭고 단체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개 피해의 태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면서 피해 구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소액일 때 이럴 때 이제 단체 소송의 필요성이 큰 건데 단체 소송보다는 이제 우리 지금 그 다수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공동 소송이라든가 당사자 참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제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 코멘트 하신 것처럼 차라리 뭐 그러면 피해자 회복 구제를 위한 어떤 집단 소송 제도 활용은 불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과 좀 비교 형량하면서 이 제도를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어떤 자료를 보면 이 법안에 대한 최근에 이제 국회 이 전문위원회 의견이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제정에 대해서 다른 법과 중복되는 게 많아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고 국회 전문위원회 그 보고서는 필요하다는 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정리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과연 현재의 불법 금융 예방과 관련해서 다중사기범죄 방지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를 지금 하실 수 있을지 하셔도 됩니다. 법이 뭐 필요성은 인정이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개의 법에서 그 역할을 지금 조금씩은 나눠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각 개별법에 맡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그리고 아까 윤선중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가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서 이 문제를 끌고 갈 거냐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법을 만드는 것은 굳이 반대는 하지 않는데 문제는 제가 항상 이제 법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실태 조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법은 이 숫자를 싫어하잖아요. 법은 예,
이게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법대 온 사람들은 수학만 아니면 뭐 하버드도 갈 수 없는데 수학 때문에 여기 왔다 이런 사람이 많고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요 이 수학 숫자를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천 원짜리 주식을 100만 주를 발행해서 곱하면 자본금 5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무도 법학하는 사람은 숫자를 말하는 거는 금기예요. 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한 학생이 교수님 숫자가 틀렸습니다 이래. 그건 세무사 시험 상법 선택해가지고 저희 강의 들으러 온 회계 경영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째려보고 마는데 그래서 실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위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 어딘가 이거를 대개 국회에서 지금 발의되는 법이 10명, 의원 10명 발의 법안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막 도장 갖다 놓고 보좌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도장 받아가지고 법안을 제출하는데 이건 26명이 의원이 동의했거든요. 그 비교적 조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무조건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충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게 적절한 이게 좀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링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을 만들 때 이 입법가는 그러니까 국회는 이 철학자처럼 고민하고 농부처럼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변수와 이 효과와 역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다만 맨날 철학자처럼 턱만 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농사를 이제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시의적절한 또 법을 만들어라 하는데 이 사례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강호 센터장님께서 윤석준 교수님의 토론에 대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 훌륭하게 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이제 저도 최근에 NFIB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런던 시청 안에 액션 플로드가 있고 또 그에 대응한 NFIB. 이제 사기 범죄라는 게 굉장히 조직적이 되어 가다 보니까 국가적 대응체계, 통일적 대응체계 필요하다 이거고 이건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책 결정이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 국가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김성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의무, 그 뭐랄까 권리의 제약을 가져오더라도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국가적 의사결정이죠. 실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맨 처음 시작했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대만하고 일본은 많이 제 통제를 가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 좀 생기고 이런 좀 패턴이 좀 있습니다. 대만은 강력하게 통제하고 강력하게 범하니까 줄어들었다가 또 조금씩 이러는데 저희는 그냥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되게 만만한 나라입니다. 엄청 만만한 나라. 한국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하기 좋은 나라다. 신규 기술에 테스트베드 하기 좋은 나라다. 근데 이제 이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사기 방지법처럼 어떤 규제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데이터를 일단 제가 데이터를 모아서 대응하자는 이제 발제이지만 필연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 대한 개인정보 이슈와 또 데이터 집중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실은 그거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의견이고요. 그리고 숫자를 얘기를 하면 실제 일본에서는 대포통장을 처벌하는 법률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30분 지연 인출 제도가 일본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쉽지만 지금 보이스피싱을 정말 규제해야 될 범죄로서 규정하고 그걸 위한 예방책들을 제 의사결정하는 측면이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규제 기관인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그게 이제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 게 아니라 고민의 산물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이게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인데 국가 수사기관이 어디냐? 법적으로는 검찰이었던 겁니다. 몇 달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검찰이죠. 근데 검찰이 나서기가 적당한 형태의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양 기관 간의 어쩐 사실 조금씩의 그 역할 공백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고 이제 법 개정에 되어서 국가 수사기관이 경찰도 국가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명백한 책임을 지고
나가서 의사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종합하는 대응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NFIB나 그 런던의 액션 프로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데이터를 다 모아서 처리하고 신고 통로도 통합하면서 예전에 액션 프로드가 있기 전에 각 지방 경찰에 보고하고 아니면 어떤 거기도 굉장히 그 자치 경찰이 경찰기관이 굉장히 다변화돼 있으니까 거기에 보고하던 사기 신고가 액션 프로드라는 전국 사기 통합 신고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한 4배 이상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기에 대응하는 체계도 굉장히 세련돼졌고 그런 형태의 체계가 우리나라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은 아까 그 발표했던 내용이 기술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정보를 모아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활용할 것이라는 기관 간의 의사결정의 발제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금융감독원도 경찰이랑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PI 방식으로 서로가 데이터를 실제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과답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체계를 만들어서 교환하는 형태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님께서 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교류 체계가 별로 없는 편이고요. 데이터에 대한 협업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통제권을 서로 주고받을지에 대한 얘기가 그 조직 간의 쉬운 의사결정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명백한 틀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협업의 도구로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에 우리 장강호 교수님 센터장님이 발표를 들으면서 문득 흘러간 영화 하나가 떠오르는데 톰 크루즈가 주연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발생하기 직전에 범죄를 체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야기한 대로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해서 국민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권이라든지 또는 정보권을 다 국가가 다 모집해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인가라는 그런 것을 물어본 영화라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떠오른 마이너리티 리포트 생각이 나서 그 이야기를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영 교수님이 차경욱 교수님의 토론에 대해서 답할 것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내용들 없이 그래도 목차가 좀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던져두었는데 그래도 차경욱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참 아까 보셨듯이 2014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관련 연구하고 하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들이 과연 소비자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들을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소비자 차원에서는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와 토론들을 다 듣고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조하고 협조하는 내용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방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일어나기 전의 법적인 차원, 일어난 후의 법적인 차원들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차경욱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뭐 사기 신고 사이트를 만들거나 뭔가 내가 이런 일로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문제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듣다가 생각을 해본 바로는 우리 왜 전화기에 이 전화는 뭐 보험 안내 전화입니다 하고 뜨게 해주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거기에다가 푸시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받았는데 좀 몇 시 몇 분에 온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뭐 이런 식의 그 후후 같은 앱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될 수 있으면 정보의 입력이 사실은 잘못 사용되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소비자들도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역할을 부여해 주시면 보이스피싱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